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 후 빠르게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결혼 후 빠르게 돈 모으는 방법은 많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의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부부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결혼 후 빠르게 돈을 모으는 방법 중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달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기록을 남기고 그 중에서도 필수적인 지출과 비필수적인 지출을 구분해 보세요. 비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면 매달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또한 식비나 교통비 등 필수적인 지출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을 회사에서 먹는 대신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는 것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높은 초기 비용이 필요하고 투자한 금액이 장기간 동안 동결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절약법, 예산 계획. 신혼부부는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수입은 월급, 용돈, 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지출은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비교해 봅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어느 부분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산을 세웁니다.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신혼부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비를 줄입니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또한 할인 쿠폰을 활용하거나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할인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신비를 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약을 통해 신혼부부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략.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는 매년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혼 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는 대출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가 낮은 은행을 선택하고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와 달리 상승과 하락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최근 경제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 재테크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적금, 펀드 등을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 마일리지 등을 활용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투자할 금액과 목표 수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율과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수입 창출. 혼인 생활에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업 찾기와 기술 습득 및 활용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업 찾기. 부업을 찾는 것은 결혼 후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업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부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부업을 찾습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부업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인들에게 부업 정보를 요청합니다. 부업을 찾을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활용하여 부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습득 및 활용. 기술 습득 및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기술 습득 및 활용을 통한 추가 수입 창출 방법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번역, 문서 작성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코딩, 웹 디자인, SNS 마케팅 등의 기술을 습득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부업을 찾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제품 활용. 적금. 적금은 안전하게 돈을 모으기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적금은 예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적금은 예치 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랜 기간 동안 예치하는 것이 좋다. 펀드.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이다. 펀드는 투자자들이 모인 자금으로 운용되며 전문적인 운용진이 자산을 관리하므로 초보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펀드는 투자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펀드를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 보험.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보험은 생명보험, 종신보험, 손해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보험에는 보장되는 보험금과 보험료 등이 다르다. 보험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상품 중 하나이다. 위의 금융제품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금융제품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 세금 등 부가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하며 신중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결혼 후의 생활 패턴 변경. 결혼 후에는 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변경하고 절약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변경. 결혼 후에는 개인의 취향과 욕구보다는 가족의 욕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레스토랑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또한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대형 구매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것만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약 생활. 결혼 후에는 소비를 제한하고 절약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절약 생활을 시작하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 내역을 체크하면 어디서 돈을 더 많이 쓰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에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나 생활용품 등을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종종 할인이나 적립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생활 패턴을 변경하고 소비 습관을 조절하며 절약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결혼 후 빠르게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부는 서로의 소비 습관을 공유하고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 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등의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돈 모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할인 쿠폰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의 소득을 합쳐서 생각하고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좋으며 저축 계획을 세울 때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